자, 오늘은 이 어지러움증을 찾을 수 있는 원인, 그리고 이 원인을 한방으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상대 한의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오랜 시간 바깥에 있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네. 금세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차만 타도 멀미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지러움증이라는 게 생명하고 직결된 게 아니니까 이게 꼭 치료를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실 때가 있는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요즘 들어서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라든지 그 수면 부족, 그다음에 알코올, 그다음에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굉장히 어지럼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얼마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보면 5년 사이에 어지럼증 환자가 한 50% 이상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자분들이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남성이 한 2배 정도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 기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기에 쪽에서 문제가 되는 증상인 이명 증상도 기본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지럼증은 평생 살면서 네. 누구나 한두 번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지럼증이 너무 중증의 어지럼증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네. 누웠다 일어날 때 몸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막 어디 다치시잖아요. 그렇죠. 그 급성으로 오면서 너무 심하게 되면 이게 누웠다 일어나면서 쓰러져 버리니까 특히 목욕탕에서 아이고. 쓰러지고 되면 네. 그 내진탕이 발생을 한다든지 골절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가 급성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이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구토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죽을 것 같이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다 보니까 예. 응급실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지럼증이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오는 뭐 상태죠. 한두 번씩 가볍게 오는 어지럼증이 아니라 이런 좀 중증으로 심하게 또 급성으로 온다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면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드세요? 머리. 그죠? 내 머리, 뇌 속에 혹시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1번으로 하게 되는데 맞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어지럼증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건 네. 기입니다. 기가 한 70% 정도 작용을 하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머리가 한 20% 정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이라든지 네. 구조적으로 몸의 상태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게 되어 있고 그게 100%가 다 되지만 복합적으로 미세하게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또 어지럼증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어지럼증의 양상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귀 쪽에서 어지럼증이 온다면 회전성 어지럼증이 되는 거죠. 회전성이란 빙빙 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있다라면 네. 이석증이라든지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든지 전정신경 저하라든지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귀에서 오는 거다. 예, 그리고 비틀거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자세가 안 좋을 때 중심이 안 잡히는. 안 잡히는 거죠. 그럴 때 자세가 불안정하게 오는 비틀거림 어지럼증은 머리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네. 세 번째로는 아찔하다. 그러니까 누웠다 일어났는데 아찔하다. 아찔한 게 뭐죠? 별이 보인다. 번쩍한다. 예, 번쩍거리면서 아찔하다. 이런 네. 거는 순간적으로 머리 쪽에 피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립성 저혈압. 맞아. 예, 그리고 네. 미주신경성 실신. 그다음에 노인성 어지럼증들이 그 아찔함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성? 예, 시민성으로 마음의 어지럼증으로 뭐 뇌신경이 안정이 안 오면 이게 몸에서 착각을 하는 거죠. 신경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어지럽다, 붕 떠 있다, 머리가 멍하다라는 어지럼증을 하다 보니까 네.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원인이 단순히 딱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제 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에 그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같이 복합돼서 오는데 기에는 검사를 하면 정상인데 나는 계속 어지러운데 이 사람 검사를 해보면 우울증이 같이 있었고 그 우울증 때문에 기 쪽에 문제를 같이 주게 되고 그 신경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오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막상 안진 검사를 한다든지 우울증 검사를 하면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 상태가 서로 조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지럼증이 찾기가 힘들게 되고 그 어지럼증 환자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증상만 가지고 그 질환들을
찾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그 16가지, 20가지가 되는 질환이 있는데 네. 그중에 그걸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네요. 사실. 예. 예. 그래서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는 환자들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어떤 증상을 겪으셨는지 들어보시죠. 머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그 정도로 머리가 멍하고 왜 약을 심하게 쓰고 뭐 환각 증상 비슷한 느낌? 그러면서 뭘 해도 사람이 붕붕 떠 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면 정신이 아찔하면서 딱 어지러워요. 예. 그래가지고 누워갖고 머리를 이래야 돌아누우면 어지럽고. 뒷목이 아프면서 뻐근하면서 뒤가 이렇게 휑하니 왜 사람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뒤로 넘어갈 것 같이 어지러워요. 멀미가 심하면 정신이 없는 정도? 머리가 많이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MRI까지 찍어봤는데 머리에 뭐 그렇게 큰 이상은 없다고 나왔고요. 지금 너무 어지럽거든요, 제가. 네. 지금 인터뷰하는 중에도 이런 증상을 느끼셨네요. 네. 치료 중이신 거죠? 이제 치료 중인 환자분이십니다. 네. 아니 계속 이제 붕 떠 있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비슷한 증상으로. 예. 한방에서는 이런 어지러움증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그 열이 많은 사람들, 저희들 위로 열이 자꾸 뜨는 사람들이 네. 신경이 흥분이 잘 하게 되고 피가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귀 쪽에 혈류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열이 많이 몰리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손발이도 뜨겁고 머리도 뜨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머리만 뜨겁고 배는 차고 그러니까 위아래 순환이 안 되다 그거 보니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허해가지고요. 몸이 기력이 떨어지고 윤택이 부족하게 되고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처지고 막. 예. 몸이 깔아지면서 내가 어지럽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누웠다 일어날 때 이런 분들이 어지러움증을 많이 호소하죠. 그래서 여자나 이제 노인분들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담음, 노폐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몸이 많이 부어서 순환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 노폐물들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어지럼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네. 많이 이제 그 붓는 사람들 가운데 뚱뚱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안 뚱뚱해도 부분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붓는 부분이 있어서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 쪽이 붓는다든지, 그러니까 얼굴이 잘 붓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이 유발할 수 있죠. 노폐물 때문에. 네. 네 번째로는 중풍입니다.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면 풍이라고 하면 중풍 말고도 감기도 풍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를 한 3달 앓고 나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면역력이 해지고 식은땀 계속 흘리다 보면 네.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도 그걸 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네. 우라. 울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은 안 뜨지만 자꾸 정체되다 보니까 화병으로 이게 이제 신경성으로 계속 한쪽 신경만 흥분하게 되고 막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그러니까 막 되는 가슴에 뭐 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하면 그게 네. 바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여성을 예로 많이 들어주셨고 아까 환자분들도 다 여성이었고 실제로 2배가 더 많다고 하셨죠. 네. 아니 여자들한테 왜 이렇게 어지럼증이 많이 생기나요? 좀 억울한 부분이 드네요. 생각이.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네. 여자분 같은데 성별은 여자분인데 네. 성격이 남자분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덜해요? 덜하고 또 남자분인데 여성 같은 성격을 가지신 네네. 분도 어지럼증이 더 많을 수 있는 진짜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이유는 네. 첫 번째가 여성 호르몬이 실질적으로 이 혈관계라든지 순환계라든지 몸이 붓는 거라든지 귀 쪽에 신경계의 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잘 체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가 약하다 보니까 이 소화기가 약하면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쪽 심장에서 피가 가서 네. 이쪽을 소화를 시키려고 피가 이쪽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머리 쪽에 피가 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이쪽은 경우가 허해지고 이쪽이 몰리다 보니까.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호소를 많죠. 그리고 네. 여성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 증상 가운데 하나가 편두통입니다. 맞아요. 예. 한 번 이상은 다 앓고 계실 텐데 그냥 예. 지나가잖아요, 보통은. 예. 그 편두통의 원인이 아까 전 어지럼증 원인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편두통 환자들이 여성의 한 절반 정도가 편두통을 앓게 되는데 그럼 편두통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에게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편두통도 여성에게 굉장히 호발되는 질환으로 나오고요. 네. 편두통이 있으면서 머리만 아픈 사람도 있지만 어지러운 사람도 있고요. 어지럽지 않은 사람도 한 반 정도 되죠. 그런데 편두통 없이 어지럼증만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같이 와요? 어지러운 게 먼저인지 편두통이 먼저인지 헷갈려 하죠. 환자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 돼서 오면 네. 둘 다 있다고 항상. 그러는데 10년까지? 예, 예. 제가 본 환자분 가운데는 메니에르 증상 가지고 한 30년을 고생을 하셔서 하신 분도 이게 편두통에서 시작했는지 어지럽증에서 시작했는지 헷갈리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이 많고 이 젊은 여자들에서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항상 그 편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여성분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네네.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편두통이든 어지럼증이든 겉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잖아. 남들은 잘 몰라.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막 꾀병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도 같아요. 실제로 환자들이. 환자들이 처음에 오면 네. 이제 남편분하고 오는 경우가 한 10명 중에 3분 정도 계십니다. 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분은 다 그 방관자적 입장에서 남 정말- 얘기하듯이. 예, 예. 병원 검사도 다 했는데 네. 이상은 전혀 없는데 여자분은 아프다고 하고 그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못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소연 하니까 우시는데 남편분은 뒤에서 저 여자 깨병이다 깨병 이런 눈빛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빛을 보이는데 그때 이제 남편분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남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립선 질환 남자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립선 아프시면 여자가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죠. 똑같은 것처럼 편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여성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이해는 못 하시더라도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 다리가 부러졌으면 차라리 불쌍하게 여기시겠지만 그러니까 눈에 딱 드러나니까. 근데 이 어지럼증이 나한테 정말 있는지 이상이 있는 건지를 혼자서 일단은 먼저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크게 이제 간단하게 있어요? 자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한 세 가지 동작을 위해서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양발을 앞으로 붙여서 네. 앞으로 일자로 한 이후에 그 상태에서 10초 정도를 버티셔야 됩니다. 10초 이상을 버텨야 정상이고요.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예, 이렇게 넘어지시고 5초에서 10초 사이면 이상이 온 거고 네. 5초도 못 버티시면 굉장히 문제가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네. 두 팔을 벌리고 네. 기본적으로 남이 어느 손가락으로 코를 한번 집어보세요라고 합니다. 네. 그 집어봤을 때 코에 제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제자리 걸음을 걷습니다. 그게 50발자국 정도 걷는데 딱 걷고 나서 왼쪽으로 갔다든지 오른쪽으로 갔다든지 앞으로 갔다든지 뒤로 가면 그쪽에 벌써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동작으로 어지럼증이 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앉아 계시니까 일어서서 하고 싶으시죠? 네. 제가 대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약간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처음에 발을 일자로 예, 아. 일자를 한 이후에 네. 양팔을 벌립니다. 이건 눈을 감고, 뜨고 눈을 감고. 저 하이힐 신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야. 병자가 되시겠는데요.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10초간을 버티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5초도 안 됐습니다. 이래 되면 문제가 오시는 겁니다. 아 진짜요? 예. 진짜 이렇게 한쪽으로만 넘어가요? 그렇죠. 그 왼쪽이고 그리고 네. 발을 바꿔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눈을 그- 감으니까 정말 딴 세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이 네. 무게 중심을 보는 거라서 뒷발꿈치가 이렇게 들리시면 중심이 안 잡히니까 네.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또 검사법이죠. 뭐 했죠? 뭐 두 번째 검사가 자 눈을 감고 팔을 벌려서 그건 일자 아니고 아니고 11자로? 예, 붙여서 네. 자 제가 지정을 해드립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코를 만지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예 눈을 네. 감고 집게 손가락으로 코끝을 왼쪽이요, 대십시오. 오른쪽이요? 왼쪽 집게 손가락으로 왼쪽. 예 코? 코끝요. 제대로 가시네. 아, 다행이에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네. 새끼손가락으로 코끝을 하십시오. 새끼 이거요? 예, 새끼손가락. 아 잠깐 여기 예. 있고.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손해에서 중심을 잡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돼서 진짜요? 예,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가슴에 손을 이렇게 포개셔가지고 네.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 50걸음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내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느냐. 예, 그렇죠. 근데 보통 10도 사이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15도 이상이 가면 어떤 분이 저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앞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뒤로 가시는 분도 있고 이쪽으로 틀어지신 분, 이쪽으로 틀어지신 분. 이제 이상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되죠. 와,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 어지럼증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편두통으로도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고 제일 흔한 것이 귀. 네.
귀 쪽에 그러면 어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발현할 수 있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귀에 달팽이가 한 마리가 삽니다. 여기 보시면 딱 달팽이 같이 생기신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네. 달팽이 몸체는 그 청각을 소리를 듣는 부분이고요. 더듬이 3개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전정기관. 예, 전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달팽이의 더듬이는 전정기관으로 그쪽이 몸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어지럼증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형 감각? 예, 좌우나 회전 감각이나 앉았다 일어났다나 이게 요 안에 액이 있으면서 이게 쏠리는 증상으로 앞쪽, 뒤쪽, 측면으로 양쪽 귀에 다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귀에서 그 전정기관에서 문제가 와서 이쪽에 압력이 그 림프로 우리 액으로 차여 있습니다. 그 기관에 그 액이 문제가 와서 발생하는 게 메니에르병입니다. 그래서 그 귀 속의 고혈압이라고 하면 네. 그 액이 증가하면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아, 메니에르가 귀 속의 고혈압이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별명이 귀 속의 고혈압이라고 해서 네. 이 압력이 그 액이 림프액이 증가하면서 압력이 올라가 버리면 메니에르 증상이 발생하는데 그 증상이 어지럼증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명이 발생하고 뭐가 들린다고. 그렇죠. 바람 소리, 바람. 매미 소리, 쇠 돌아가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들리게 되고 또 하나가 환자가 고소하는 게 네. 귀가 먹먹하다. 귀가 먹먹하다는 게 비행기 타셨을 때 아. 귀가 먹먹하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왜 우리 그 수영장에 가서 물 속에 아, 들어가서 나왔을 때 뭐 물 안 나왔을 때 그 느낌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에 들어가서 고막하고 그 내이하고 외이 부분에 압력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먹먹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압력 조절이 안 되니까 귀가 먹먹한 느낌으로 호소를 하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지럼증과 함께 토하고 귀가 먹먹해요. 귀에서 소리가 나요. 라고 하면서 귀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메니에르병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메니에르 병하고 편두통하고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이 근데 아까도 증상이랑. 말씀드렸듯이 네. 편두통성 어지럼증과 메니에르병은 동시에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발생.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안 좋았다가 역치가 되면 어느 한계에 이르면 확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이 끓듯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 두 병 다 갑자기 발생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편두통이 먼저인지 메니에르가 그 어지럼증이 먼저인지 구별이 안 되듯이 네. 근데 두 병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섞여 버립니다. 그런데 처음 발생할 땐 차이가 납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이 높은 소리. 그러니까 이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죠. 소프라노처럼. 예, 높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빛에 민감해집니다. 아, 나는 평상시에 청각에 민감한지 빛에 민감한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빛에 민감하고 섬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머리가 아플 때 눈에서 번쩍하는 그런 느낌이 날 때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의심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편두통성 어지럼증 있을 때 편두통이 있을 때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자고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면 이건 편두통성 어지럼증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메니에르병은 낮은 소리에서 어지러우면서 네. 소리가 나게 되고 그다음에 귀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꽉 차게 된다든지 청력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누워 자고 일어나도 계속 어지럽고 누워 있어도 어지럽고 계속 어지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고 나서 일어나도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 되는 거죠. 메니에르는 예, 그렇죠. 어지럼증이.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 증상이 있고 없고가 있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구 증상이라는 게 머리가 아프기 전에 그나 어지럽기 전에 성광이 비친다든지 반짝한다든지 계속 멀미가 나려고 하는 그 증상이 딱 있으려고 할 때는 미습거리는 예, 거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땐 대부분 그 편두통성 어지럼증이고 어지러워지고 나서 속이 안 좋은 거는 메니에르가 많은 거죠. 아, 근데 그 이석증이 생겨도 좀 어지럼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석증과 메니에르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귀에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을 보시면 네. 이 메니에르는 아까 말한 그 더듬이 3개 가운데 림프액이 증가하면서 이게 팽창이 됩니다. 이쪽이 부었죠. 팽대부. 어디가요? 이쪽이 빨간 팽대부라고 해서 이게 부었습니다. 이게 이쪽에 액이 들어가면서 부으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체액 균형이 조절이 안 된다. 부어서 체액의 림프라고 하는 체액이 균형이 안 되다 보니까 한쪽이 붓다 보니까 터져버려서 온 게 메니에르고 네. 이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석은 요 전정기관에서 돌이 있습니다. 이게 쌀이 아니고요. 벌레같이 생겼는데요, 선생님? 벌레가 아니고요. 그 막에 네. 돌멩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붙어 있는데 그 돌멩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네. 어지럼증이 이 길이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석이라는 건 저게 돌석
그렇죠. 그럼 귀환의 귀 안에 돌이 그 원래 있다는 있어야 되는 정상적인 돌인데 예. 붙어 있어서 물이 흘러가고 그 섬유가 지나가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흘린다는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네. 돌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가버린 거죠. 그게 이석증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석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화가 온다든지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몸이 안 좋아져 버리면 이석이 그 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석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젊은 아가씨들이 네. 안 먹고 진짜요?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벌써 귀의 판이 너무 노화가 돼가지고 네.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석증이 물이 탁해지도 이게 요 안에 이제 애기 아까 전에 애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림프 애기요? 네, 그러니까 너무 뚱뚱해져도 이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뚱뚱한 거하고 림프액 많아지는 거 관계가 있어요? 림프액이라는 게 체액이지 않습니까? 네네. 뚱뚱해지면 지방이 많아지면 체액도 대사가 많아진다. 그렇죠. 부종이 생기고 하니까 대사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하면 뚱뚱한 거지만 사실 몸은 뚱뚱해도 귀 쪽에서 이 순환력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액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럼 갑자기 거죠. 체중이 불거나 해도 이 어지럼증이 이석증으로 유발할 발현할 수도 수가 있고 있다. 메니에르처럼 압력이 조절이 안 돼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기본적으로 네. 그 이석과 메니에르의 가장 큰 차이는 이석은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누웠다가 왼쪽으로 돌린다든지 오른쪽으로 돌릴 때 어지러운데 아까 메니에르는 그냥 누워 있어도 계속 하늘이 돕니다. 자세에 관계없이 계속 어지러우면 메니에르고 네. 자세가 변화가 왔을 때 어지러우면 이석입니다. 혹시 이석은 뭐 달그락달그락 소리는 안 나요? 이게 거의 먼지 같은 수준의 크기라서요.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귀 안에 물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전에 돌이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좌우 쪽으로 어.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럼증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그 진단을 하는지 좀 검사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네. 일단 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의 문제지만 몸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양자 검사라고 해서 손바닥에 미세 전류를 흘려서 기본적으로 몸의 상태를 오장육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통 한 1분 30초 정도를 확인을 하는데요. 네. 그 상태로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미세 전류의 그 확인을 해서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집게 손가락의 끝에 있는 혈관을 보면서 혈관의 파동과 혈액의 흐름 상태를 인해서 내가 혈액순환이 얼마나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다를 확인을 해서 기본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죠. 세 번째로는 혀 사진을 찍습니다. 혀가 네. 저희들이 양치질을 합니다만 태가 낀다든지 노폐물이 낀다든지 피곤해서 붓는다든지 기본적으로 위장이 안 좋아서 갈라진다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번째로는 맥진을 합니다. 네. 기혈의 흐름을 봐서 오장육부의 허와 실, 몸이 약한지 이게 액이 많아진 건지 액이 부족해진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상태고요. 다섯 번째로는 복부를 눌러봐서 위나 장이나 방광이나 간이나 이런 횡격막들의 운동성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서 보고요. 마지막으로 안진검사라고 해서 네. 눈떨림을 확인을 합니다. 머리를 흔들어서 이 귀의 신경에 문제가 오면 눈떨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자들은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은 이걸 봐서 돋보기처럼 돼 있어서 그 눈떨림으로 어지럼증을 확인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내가 막 눈을 일부러 이렇게 막 떠는 게 아닌데 저절로 막 이렇게 눈동자가 떨리면 그것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진단 방법을 통해서 이게 메니에르냐, 뭐 이석증이냐를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면 치료에 들어가잖아요. 네.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씁니까? 한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메니에르 병이 이 어지럼증의 가장 마지막 병입니다. 복합적으로 마지막에 와서 환자들이 호소를 하는 게 메니에르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니에르 증상은 체액이 팽 붓다 보니까 네. 짜게 드시면 더 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귓속의 고혈압?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짜게 드시지 않고 네. 기본적으로 그 짜게 드시지 않아서 물기가 많이 빠져야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음식 조절이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 또 부었던 걸 빼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활동적인 운동을 해서 땀을 빼내면 압력이 같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신경이 또 안정이 와야지. 왜냐하면 어지러워지니까 이러다 내가 죽지. 불안해하니까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또 술이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먹어도 이 귓속이 흥분하게 되죠.
술을 적당량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만 많이 많이 드시면. 먹으면 아침에 붓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거고 카페인도 신경을 흥분시키다 보니까 이 압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게끔 그런 일상생활의 음식과 생활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서 한방적으로 왕뜸요법이라든지 부항요법이라든지 약침, 매선요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왕뜸요법인데요. 아. 왕뜸은 양이 많아서 왕뜸이라고 정말 하고요. 왕뜸이네요. 예. 그래서 한 50분간 하는데 복부의 함으로 인해서 복부의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위쪽으로 몰려있던 피를 아래쪽으로 잡아 당겨주기 위해서 아래쪽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부항요법이라고 해서 나쁜 피, 그러니까 짜다든지 피가 탁해진다든지 위쪽으로 압력이 올라간 거는 피를 뽑아줘서 어깨 쪽이나 목 뒤, 등 쪽에 피를 뽑아줘서 순환력을 좋아지게 해서 그 부분은 압력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근육도 풀어주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중에 열이라든지 허하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침, 한약으로 된 주사를 놔서 열도 내리게 되고 허한 거를 보하게 되는 그 주사요법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매선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쪽에 어지럼증에 자극을 주는 신경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 구역에 침의 작용을 일주일 동안 매일 침을 맞아도 되지만 계속 그게 아니라 침은 10분간, 20분간밖에 꽂아놓지 않지만 녹는 실을 넣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침 작용을 주는 거죠. 아, 그 실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녹으면서 그게 자극을 계속 주다 보니까 네. 침 효과가 일주일 정도 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제 메니에르나 그 이석을 이제 잡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걸 얼마나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 또 하고 나서는 그야말로 뭐 완치라는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석증하고 메니에르는 좀 치료법이 틀립니다, 사실은. 이석은 아까 말씀드린 이석 정복술로 인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석의 가장 치료의 목표는 재발 방지입니다. 이석이 한번 떨어져 나가면 네. 그게 떨어져 난 돌이 또? 기억을 하나 봐요. 다시 그 길로 또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석 정복술을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 2, 3개월 정도 치료만 하셔도 한 1년간, 2년간 몸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죠. 네. 그러나 메니에르 질환은 그 압력을 조절해야 되다 보니까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무리를 하게 된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감기가 걸리지만 내가 몸이 좋아져서 계속 유지를 하면 그 상태가 감기가 올해는 잘 넘어갔습니다처럼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합니다. 근데 메니에르는 기본적으로 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치인데 이석보다 더 어려워요, 아니,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 질환의 맨 마지막에 질환이 메니에르입니다. 메니에르다. 그래서 메니에르 질환을 치료한다는 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목표로 하는데요. 네. 3개월에서 6개월을 하는 게 그 재발을 방지하는 거고 증상을 완화해서 안정화시켜 놓은 다음에 네.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계속 확인만 합니다. 체크를 해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처져서 문제가 올 것 같으면 또 치료를 보호를 하는 해주고. 거고, 괜찮다면 6개월 단위로. 제가 지금 가장 오랫동안 치료하는 환자는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치료는 이렇게 오래 3개월을 하고 네. 그다음에 3개월을 하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괜찮아서 괜찮았는데 6개월 뒤에 증상이 살짝 있어서 한 보름 정도만 치료하시니까 다시 원 상태로 가셔서 지내시고 6개월 뒤에 또 괜찮았다가 감기가 드시고 나서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또 오셔가지고 네. 그 반복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년이 간 거지 5년 동안 계속 한 게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서 이상이 생길 때 어지럼증이 많이 발현된다고 했잖아요. 또 뇌에도 이번에는 시민성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도 어지럼증이 올 수 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시민성 어지럼증은 기본적으로 어지럼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한 40%에서 50% 정도는 내가 이게 또 발생할까?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먼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심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되죠.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어지럼증이 없었는데 우울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서 심장이 안정이 안 되고 신경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지럼증이 신경의 흥분으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 환자들이 대부분 머리가 붕 떠 있다. 붕 떠 있다? 예, 예,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가 빙빙 돈다. 어떤 느낌일지 알 것 머리가 같아요. 맞지 않다.
막지 않다. 네, 나 머리가 안 맑아요. 머리가 멍해요. 막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시민성의 가능성이 조금 높죠. 그럼 일단 이렇게 시민성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일단 마음을 좀 다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능적인 그런 이상보다는. 그래서 치료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방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다스리죠? 이 시민성 어지럼증의 가장 중요한 건 심리 치료입니다. 이게 환자가 이게 우울증도 왔고 불안장애고 공황장애였다 보니까 이 병을 의사 선생님이 받아줘요. 수용을 해가지고 그게 마음의 병에서 온 거다. 그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 지지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긍정 마인드를 심어드리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치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네. 좋아진다 하고 보장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수용과 지지와 보장을 심리 치료를 기본으로 깔고요. 네. 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향기요법이라든지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경을 안정을 도모를 하는 거죠. 네. 저 향기요법이라는 것은 캐모마일 오일, 그러니까 아로마 오일 가운데 캐모마일이라고 하는 오일을 네. 물 속에 넣고 끓입니다. 아, 정말 그래서 증류수를 향기롭죠. 만들어서 보기만 해도 막 향이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신경이 예민하고 뇌에 바로 가고 있는 부분이 후각입니다. 그 후각에 바로 맞춰서 뇌신경을 안정을 도모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자기장, 저 두 가지의 공 모양의 자기장을 형성해서 네. 머리 쪽에 자기장을 형성해서 뇌 팔을 안정시켜주는 그 거죠. 뭔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뇌에 자기장을 주는데 자기장이라고 해서 전기 자극이 아니고 자석에 있는 자기를 줘서 네. 자극을 주는데 우울한 사람들은 그 신경이 깔아앉아 있으니까 흥분시켜주고 네. 불안한 사람들은 신경이 흥분돼 있으니까 안정시켜줘서 신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어지러움 치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보면 교통사고 이후에 좀 경미한 후유증의 하나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지만 네. 그 회전의사 검사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어떤 검사요? 회전의자 검사, 회전의자 검사법을 시행하는데요. 네. 그 환자분이 회전의자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뒷목을 젖혀서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몸을 네. 왼쪽으로 5초 돌려서 5초간 버티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5초간 봅니다. 약간 비틀어주는 건가? 그렇죠. 그럼 목이 틀어지겠죠. 네. 그 상태에서 눈동자가 떨린다든지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를 한다는 거는 네. 경추가 나빠서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MRI상에는 이상은 없어도 네.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추골동맥, 크게 머리로 올라가는 혈맥이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쪽 혈관은 커서 막힐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만 경동맥은 뒤쪽 동맥은 많이 좁아서 많이 막힙니다. 그게 근육이 붙는다든지 이래 돼버리면 신경이 흥분해서 귀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워낙 가늘어서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고요.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로 들어가는 혈관, 추골동맥에서 내저 기저부에 있는 혈관 부분이 좁아지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MRI상으로나 CT상으로 이상은 없지만 근육이 부으면서 좁아진 거다 보니까 환자가 순간적으로 그런 어지럼증을 그래서 호소할 수 한번 있죠. 이렇게 비틀어 보는 거네요. 이런 게 더 그렇죠. 좁아져서 이게 자극이 오나 어지럼증이 오나.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또 치료가 가능합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어지럼증 가운데도 저희들 쪽에서는 굉장히 쉬운 어지럼증입니다. 아, 그래요? 예, 뒷목을 풀어주고 네. 척추뼈를 안정시켜주고 바로 잡아주고 일자목이 우리가 말하는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증상이 네. 근육이 긴장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다 보니까 부항요법이라든지 약침요법, 침요법을 시행하면서 척추 감압 치료법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면 척추? 감압 치료기 치료법을 시행하게 되면 네. 굉장히 척추 자체가 안정이 많이 오게 됩니다. 네. 여기 시행하시는 걸 보면 머리 쪽에 고정을 시켜서요. 기계가 기본적으로 왼쪽, 오른쪽 각도가 5도, 10도, 15도 해서 최대한 꺾어주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틀어진 척추뼈를 바로 잡고요. 뒤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척추 사이 좁아진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감압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압력이 높아지는 걸 줄여주면서 휘어진 척추뼈가 일자로 된 거라든지 일자가 C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용을 하고 틀어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척추 감압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니 저는 어지러움증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지 사실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인도 다양하고 뭐 귀, 뇌, 몸, 교통사고, 시민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지럼증을 많이 겪었네요, 그동안. 한 번 이상 많이 좀 고생을 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오늘 뭐 직접 만나셨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저는 수년 전에 특히 발이 많이 붓고 어지럽고
받고 이제 혈압이 원래 좀 낮아서 네. 일반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별 이상이 없어서 일반 한방병원에 가서 또 검진을 받으니까 네. 말초신경장애라서 그 당시 침을 말초신경장애. 머리에서 발끝까지 엄청 맞고 약물용도 많이 썼거든요. 음. 근데 그 당시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수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그 당시에 그런 병적인 또 원인이 계속 제가 지금 좀 심해지거든요. 지금도 고생 중이신 거세요? 지금 앉아 있어도 조금 어지럽고. 어지럽고? 그래요. 예. 어.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방금 우리 방청객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리가 붓고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겁고 한 것들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발이기 때문에 발이 잘 붓는다는 거는 심장의 순환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원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어지러워지고 예, 누웠다 일어날 때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세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누웠다 앉아있으면서 혈압 차이가 나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면 심장의 박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낮다든지 아니면 맥박수가 낮게 되니까 심장 기능이 강화해져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게 몸이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좋아졌다가 다시 그 순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그런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좋아진 상태를 유지한다. 딱 만들어 놓고 관리한다. 관리를 하는 게 그 상태에서는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좋아진 상태를 만들어 놓고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대부분 운동하면 다 건강해질 줄 아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 좋아지고 나서 운동을 해야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지 좋지 않을 때 내가 운동을 억지로 하다 보면 더 악화되는 그 거예요. 운동이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치료를 해서 올린 다음에 운동하면 유지가 되는데 일단 요 과정이 필요하다. 치료 과정. 그렇죠. 그 과정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운동은 그렇고 먹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까 그 뭐 식습관이 변함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 사회의 어지럼증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도 해주셨다면 음식은 어떻게 좀 우리가 조절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음식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나쁜 거를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짠 음식을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 네. 짠 게 제일 나쁘니까 귀환의 혈압을 높일 수 올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짠 네. 음식을 먹는 게 안 좋고 네. 근데 그다음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음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우린이 많다는 건 인체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소가 죽었다가 일어날 때 먹이는 게 낙지지 않습니까? 낙지도와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차에도 카페인은 있지만 네. 그 녹차 카페인과 커피 카페인은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그 녹차에는 티아닌이라고 카테킨이라는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녹차를 먹고 또 녹차가 이뇨작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짠 걸 먹었으면 녹차 한 잔 먹어서 빼내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비타민 B6지만 비타민 B군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인 거죠? 비타민 B군이 많은 거는 실질적으로 고기에도 많고 그 과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소고기하고 과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게 되니까 과일을 맛있는 조금 거여서 다행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트립토판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신경의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몬드라든지 현미라든지 그런 걸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는 거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예, 오. 바나나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네. 몸에 짠맛을 빼내는 칼륨이 많습니다. 아, 맞아. 예, 그래서 네. 짠기를 빼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짜면 안 되니까 네. 짠 걸 먹었다 싶으면 바나나를 하나 드시고 이러면 간편하게 드시고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바나나 쉽게 드실 수 있고 네. 식욕을 억제시켜주고 신경도 안정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그래서 바나나를 많이 권하게 되고 네. 변비도 해소하게 되고 장도 좋아지니까. 자, 어지럼증 질환 참 원인도 다양했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한방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음식까지 알려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몰라서 환자들이 너무 이러다 죽지 않겠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시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일상생활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어지럼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아주 도움 말씀 많이 주셨네요. 김상대 한의사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